반짝이는 출퇴근 시간 정장 교복할 거 없이 안녕하세요. 갤러리의 VJ 정혜연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지하철인데요. 지하철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편리해서 많은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죠. 주된 이동수단이다 보니 지하철 안에서 있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는데요. 저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지하철 안에서 보내곤 합니다. 이렇게 매일 마주치게 되는 지하철역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어떠신가요? 비슷비슷한 역들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지하철역들의 모습을 벗어난 특이하고 특별한 지하철역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실 영상은 이렇게 생동감 있는 역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SMNet 18기가 제작한 수습작품 역이 살아있다인데요. 과연 어떤 역들의 모습이 담겨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도시의 인구 과밀화 현상은 모든 기능을 도시로 편중시켰다. 도시에 집중된 많은 기능들은 빽빽한 빌딩 숲을 이루게 했으며 도시의 혼잡은 더욱 심해졌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원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대중교통은 우리의 발을 대신해주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빠른 사회 발전에 맞추어 우리는 더욱 신속한 운반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 지하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편하고 신속하게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지하철은 훌륭한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하철 자체는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지하철역 내부의 넓은 공간은 그만큼 주목받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하철의 숨은 공간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거리로 나가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지하철이 1위를 차지하였다. 시민들은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지하철에 대한 만족감에 비해 지하철역 내 공간의 활용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그냥 이동하는데 되게 빠르고 되게 다른 것보다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노선도를 찾을 때 지하철 노선도가 가기가 편해가지고 이용하기 편해서 버스보다 그래서 지하철을 자주 타는 거예요. 지하철이 시원하고 또 빠르고 하여튼 지하철이 제일 좋아요. 지하철, 제가 멀미가 심해갖고 주로 지하철 이용해요. 역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백화점도 같이 돼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 엄청 복잡하고 좀 이제 삭막한 것도 있죠. 대화가 별로 없고 이렇게 좀. 네. 지하철이 그 보면은 말이야 어떤 지하철은 깔끔한 데도 있고 또 지저분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지하철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 (1974년 8월 15일) 한국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됐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이제 우리에게 단지 이동을 위한 수단을 넘어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지하철역이라는 공간 자체가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우리에게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지난 역사를 되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들이 있다. 먼저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서울역이다. 현재 서울역 옆에는 구서울 역사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 과거 역사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이어서 우리는 독립문역에 가보았다. 3호선 경복궁역과 무학제역 사이에 위치한 독립문 역사 내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애국정신이 깃들어 있다. 대합실 한쪽 벽면에는 독립선언문이 빼곡하게 쓰여 있으며 대합실이 아닌 복도에서도 태극기의 변천사와 문화재로 등록된 태극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역 밖으로 나가는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도 벽면에 그려진 태극 문양을 볼 수 있다. 출구를 이용해 역 밖으로 나가면 바로 서대문 독립공원을 만날 수 있다. 서대문 독립공원에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적 있는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우뚝 세워진 독립문 근처에는 순국 선열들을 추모할 수 있는 독립관과 3.1운동 기념탑이 있다. 독립문역을 통해 우리의 아프지만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었다. 서대문 형무소가 제일 생각나요. 아무래도 요즘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역사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이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해요. 문화 향유가 일상이 된 현대인들에게 지하철역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다. 지하철 5호선에 위치한 광화문역에서도 각종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광화문역 5번 출구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광화랑은 전시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다. 매주 새로운 전시전이 열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성을 담은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3번 출구로 가는 길목에는 다양한 시화들이 걸려 있어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며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치마당에서는 조명으로 만든 작품과 해치를 보고 그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해치마당은 광화문 광장과 바로 이어져 지하 로비 같다는 느낌을 주지만 사실 해치마당은 광화문역의 9번 출구이다. 광화문역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양한 문화 공간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광화문 광장은 종종 사람들의 플래시몹 장소로 선택받기도 한다. 바로 옆에는 세종문화회관과 박물관들이 있어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회 같은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하다. 광화문에 광화랑이 있다면 영화의 메카인 충무로에는 오재미동이라는 재밌는 아지트가 있다. 오재미동은 지하철 3, 4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충무로역 지하 1층에 위치한 문화공간이다. 지하철 구내에 이런 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리라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 내부에 자리 잡은 이곳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평일이었지만 오재미동은 점심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재미동은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도서관, 비디오방, 편집실, 재미동 극장, 마루라는 5가지 테마에 따라 살뜰하게 공간을 나눴다.
오재미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5가지 재미가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깜찍하게 꾸며진 내부와 각종 영상 자료들이 가득한 오재미동은 무료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알맞은 곳이다. 오재미동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역을 오고 가는 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친구 기다릴 때나 지하철 안에서 시간이 잠깐 빌 때 가끔 들려서 책도 읽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지하철이라는 공간 안에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그냥 잠깐 들려서 쉴 수 있는 곳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화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이런 공간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충무로역에서는 오재미동 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충무로라는 특성을 살려 꾸며놓은 내부는 귀여운 벽화들과 대종상 영화제 현장을 기념해 놓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시민들은 지하철을 오고 가며 그때의 감동적인 순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지하철 역사는 이제 도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어둡고 답답한 지하 공간이라는 문제점을 쾌적함과 아름다움 모두를 고려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2호선의 신담역을 찾아가 보았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지하철역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신담역의 역 내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푸른 나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하철역이 삭막하고 평범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잊게 해준다. 신담역의 하나뿐인 출구로 나오면 내부의 모습과 비슷한 공원과 바로 연결된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휴식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청계천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신담역은 청계천 자전거 무료 대여소도 운영하며 신담역의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었다. 시민들에게 환경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도심 속에서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었다. 네, 자주 이용하고 같은 요 동네에 살아가지고 자주 타고 다니고 그래요. 아, 너무 좋죠. 딴 데보다가 뭐 환경도 좋고 뭐 이렇게 와서 보면은 공기도 좋고 또 이게 다른 지하철을 가면은 이런 공원 같은 게 없는데 여기는 있어서 너무 기분도 좋고. 다음으로 우리는 지하철 6호선 신당역에 가보았다. 신당역 내부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아주 특별한 곳이 있었다. 바로 생태체험학교이다. 이곳은 마치 자연의 한 부분을 지하철 내부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도시에서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태계를 직접 배우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귀뚜라미와 같은 곤충부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개구리, 뱀, 그리고 TV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악어, 대형 거북이까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물원을 찾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동물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 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의 위치에 사람들로 하여금 도심 속에서는 느낄 수 없던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지하철역이라는 삭막한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네, 저희 곤충 파충류 생태체험학교는요, 이제 도심에서 가장 쉽게 이제 곤충,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시골에서 거주하지 못해서 접하지 못했던 곤충들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찾고 계십니다. 네. 지하철이라는 곳이 이제 대중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이제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기도 그렇고요. 지하철이 있는 곳은 이제 우선 시골과 떨어진 도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접하지 못하고 책으로만 접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곤충과 파충류 그리고 양서류들을 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하철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하철역은 이제 더 이상 교통수단이 정차하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지하 공간은 점점 새로운 역할을 하는 장소로 개발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 역시 이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데 빠르게 발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시대가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제한된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하를 비롯한 여러 공간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성 있고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무척이나 다양한 지하철역들의 모습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영상을 감상하게 된 것 같은데요. 무심결에 지나칠 수도 있는 지하철역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꾸며놓은 점이 정말 신기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이런 재미있는 시설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왠지 평소보다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이렇게 살아있는 역들을 만나볼 수 있게 해준 SM넷 18기 요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